보람 씨한테 물어보지. 아, 제가 아니 왜 갑자기 실명을 까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 일단 제가 지난 주말에 그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네. 기분 좋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막 일주일 내내 술 먹고 지각했지롱 막 이러면서 기분 좋으면 뭐 해장국 먹을 때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아주 멀쩡했는데. 약간 집에 가서 이렇게 네.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고 네. 또 최근에 계속 지금 감사원이 좀 논란이잖아요. 네. 전현희 위원장 그 감사 결과 때문에. 근데 그 시작이 근태였단 말이죠. 네. 예. 야, 전현희 위원장처럼 진짜 저렇게 대단한 분도 근태 때문에 저 수모를 겪는데 난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겠구나. 아, 진짜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주 심기일전 해야겠다. 치명적인 댓글이 하나 올라가는데요. 예. 내일 술 먹을 생각에 기분 좋을걸? 누구야? 나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았지? 네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아,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 만나 술 먹기로 했다고. 아, 그렇군요. 아, 그래, 그 친구분하고 같이. 해서. 네네. 이번에 남편까지 온다고. 네. 이번에 이제 본인이 사야겠네요. 저번에 얻어먹었으니까. 아유, 저보다 다 잘 벌어서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뻔뻔하게 얻어먹어요. 아, 그럼요. 네. 뭐 편지도 잠깐 썼지만 토요일 날 또 하니까 네. 묘하게 상반된 감정이 들더라고. 어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또 금방 왔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예. 근데 왜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런 것도 왜 방송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심심하고 네, 그런 느낌이 있어. 네.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한 달 평균 조회 시간이 그러니까 조회 수는 한 30만 회 정도 나오고 네, 예. 조회 시간은 한 18만 회에서 17만 회 사이 나왔었거든요. 18만 17만 시간 정도? 예. 17만 시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게 조회수에 비해서 보면 네, 그렇죠. 되게 많이 시간을 굉장히 좀 길게 보시는 편이에요. 제 채널보다 훨씬 긴데요. 아, 당연히 우리는 방송 시간이 이제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요번에는 한 2만 시간이 좀 늘었어요. 또 최근 한 일주일간. 네. 아마도 이제 우리 그 봉하마을 그 특별편하고 우리 브이로그하고 그건 좀 짧긴 했지만 OCTV 브런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OCTV 브런치 조회수 장난 아니던데? 그래서 본편을 지금 넘어섰어요. 야, 이럴 거면 전략적으로 OCTV를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폰박싱을 없애도. 근데 이 말은 좀 조심하겠습니다. 키도 불러와 그러면? 그러니까 북박싱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코너를 하지 않고 그렇게 웃고 떠드는 시간도 필요하다. 아니 그래가지고 뺀 거 아니에요 OCTV로. 근데 본인이 뺐어요? 안 온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끝나고서 이제 끝날 때 제가 던졌으니까 바로 이제 회의 들어갔잖아요. 다행히 다들 된다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들 잘 됐겠구나. 다음날 놀란 게 사실 그 이유야.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음날 이게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술을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잘해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충격을 덜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뭐 건지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미 약속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전혀 토요일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멍청한 생각을 한 거죠. 내 자신에 대한 과신과 여러 가지. 딱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우리 방송 댓글 일일이 잘 안 찾아보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일부러 보는 시간이 있긴 한데 이번에 거의 매일 확인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 부분을 혼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다 좋은데 다 봐줄 수 있는데 미리 얘기했어야 됐다. 그 부분은 네가 잘못한 게 맞다고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따끔하게 혼났습니다. 근데 막상 따끔하게 우리한테는 따끔하게 혼난 적이 없잖아요. 댓글에 혼나는 게 더 무섭던데. 논쟁도 붙었어. 논쟁 봤습니다. 우리 봉우리 어떡하나. 댓글 19개 달린 거 봤습니다. 그것도 봤는데 진짜로 모르겠어요. 망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봉우는 재밌게 잘생겼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끌어내고 싶었던 캐릭터인데 해시태그 부를 때부터
제가 봤었던 그 어떤 자질이었고 생각보다 끌어내는데 상당히 시간 걸리더라고요. 되게 오래 걸렸죠. 예. 근데 사실 끌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술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그때 회식할 때 난장 한번 치고 그렇죠. 나서 그때부터 좀 억울한 캐릭터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야, 이 술이 어떻게 보면 당시 인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네. 아우, 저희 어머니는 정반대로 말씀하셨는데, 네. 예. 언젠가 넌 술 때문에 알 것이다. 한번 큰 코 다칠 것이다. 제가 어머님 말씀을 제목으로까지 들었어요. 너무 진짜 너무 명언이었어. 네.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그날 돌아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이제 다 얘기해. 어머니도 방송을 보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실제로 나한테 하신 것보다 약간 재밌으려고 과장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당당하게 아니지 거짓말은 아니잖아. 실제로 다 있었던 일.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인증받은 제목이었다. 난 혹시라도 어머님으로부터 항의가 접수되면 제가 바꿔드릴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좋아하셨네요. 다행이네. 네. 오늘 마술사신 것 같아. 제가 그때 그냥 거의 정말 빡쳐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언어들은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발효돼서 나오는 언어들이죠. 정말 오래 참으셨다 어머니가. 비슷하죠. 이봉활동가는 마마보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마마보이는 엄마 말씀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서 너무 잘 들어서 마마보이지. 마마보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 이 단어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또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단어는 약간 특별한 사람에 관련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평정심. 평정심. 네. 이 단어가 제 눈에 띈 건 말이죠. 어느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였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와중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은 우리 멋쟁이 장관님. 저였다면 패닉 상태에 빠졌을 텐데 대단하십니다라는 댓글을 보고 전 뭔가 어떤 그런 인식의 새로운 부분이 열리는 기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정심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미덕이 과연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치, 그것도 문제지. 보통은 뭔가 내가 가치관에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 존재 자체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느끼는 평정심이 아니라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느끼는 게 평정심인가? 보통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람에서는 침착함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값을 굳이 따지자면. 예. 물론 평정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핸드폰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면 그러면 그럴 수 있어. 네. 하지만 그 핸드폰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건 본인이잖아요. 일반적인 수준의 아닌 핸드폰을 만든 건 본인이잖아. 그래놓고 간수를 잘못해서 잊어버렸으면 그건 본인 잘못이잖아. 근데 여기서 평정심이 왜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평정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급이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급이면. 그래 댓글 쓴 분이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네. 평정심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하나의 가능성. 뭔가 알고 있네. 평정심을 흐트러뜨릴 정도로 굉장한 위기감이 느껴질 만큼 중요했을 수도 있다. 그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반을 출동시킬 만큼. 근데 그 다른 어떤 그림보다 이게 그림이 그나마 좀 잘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나마 앞뒤가 맞는 건 그렇죠. 경찰까지 부를 정도면. 그러니까 평정심이라는 단어의 값을 과히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면 이 가설이 이제 좀 더 맞고. 거울님의 문제제기처럼 값을 너무 떨어진 침착함 정도면 될 걸 무슨 평정심까지 가져오냐.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분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핸드폰이 없어진 상황. 그냥 얘가 핸드폰이 자연 발화한 상황이 아니잖아. 핸드폰이 지가 혼자 날개 달려서 날아간 상황이 아닌 거라면 1차 분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무슨 평정심이냐는 거지. 물론 핸드폰 잃어버리는 거는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평정심이라는 건 뭔가 나랑 상관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원죄가 없는 상황에서 느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좋은 단어들을 갖다 처벌 해놓으니까 이 단어들의 값이 다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침착함과 평정심의 차이도 좀 궁금하고 뭔가 좀 평정심이 뭔가 거대한 것에 대한 거라는 느낌은 있잖아.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느낌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시사적인 거 가지고 단어를 가져왔다 했더니 또 의외로 깊이가 있는 고민을 한 거네. 그럼요. 제가 머리 면적이 넓어서 단어가 들어가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답을 아예 모르진 않고 하는 얘기 이미 같고. 답이 이미 부조리함을 느낀 거니까. 네네네. 부조리함만 느낀 거죠, 지금은. 저희 해시민들 중에 이제 부조리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상식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침착 정도면, 굳이 말하면 침착도 사실 써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침착 정도면 될 거고, 왜 이렇게 값을 높여서 굳이 평정심이라고 표현했느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론은 나왔고, 핸드폰이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어버릴 만한 일이다. 근데 이거를 남이 다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이상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아주 쉽게 추론해볼 수 있는 건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누가요? 한동훈 장관이 이 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카바 쳐주려는 마음으로. 야, 단어 진짜 고급스럽다. 아니, 뭐, 누구는 이런 일로 평정심 갖다 쓰고 있는데 나라고 뭐 못할 게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TV에서 한 번 걸쳐 있을 때는 지적도 하고. 맞아요. 그냥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언어 습관에 젖어들지 말자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건데. 아, 그래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 젖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 되지. 카바 친다는 굳이 비속어 중에는 비열하기보단 속어니까 뭐 그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도덕적으로까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뭐 그 정도면 뭐 애교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봉 활동가의 딕셔너리가 너무 얇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게 약간 우려되긴 하는데. 역시 제일 세게 때리는 건 교수님이야. 카바를 한국말로 하면 저는 두둔, 옹호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 거 쓰면 맞는 말이네요. 그만 쓰면 되지. 아, 근데 너무 그것도 너무 좀 세 보인다. 그게 너무 평정심처럼 별거 아닌 일에 내가 너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단어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마하려고. 막아주려고 그런 정도면 되지. 오케이. 자,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마조마했던 게 아니 쉴드 치다 말고 또 생각이 안 나. 이 얘기 하지 않았어. 근데 사실 지금 쉴드도 생각이 안 났어. 자, 넘어가시죠. 이렇게 다 같이 배우는 거지. 다 같이 배웠으면 됐어요. 봉우리가 저한테 이상한 거 배우는 것 같아요, 교수님. 나에게서 어떤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 같은데 봉우리 그거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창피하니까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이 명성에 혹시라도 흠이 갈까봐. 그 얘기하다 왔구나. 두둔해주려고, 무마해주려고 이 논란을. 그러니까 한동훈은 무마만 해주면 되는데 사실 별일 아니야 정도로만 해도 되는데 사실 경찰 해명이 약간 궁색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했어요. 분실 들고 들어오면 원래 뭘 그렇게 해. 거짓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무마하는 게 그나마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너무 이제 아예 한동훈 장관을 조금 멋있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주려고 좀 이렇게 과도한 단어를 썼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저는 딱 이 댓글 보면서 얘네들이 커뮤니티 질, 전 이건 질은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커뮤니티 기술이 아니라 커뮤니티 질을 너무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로 목숨처럼 지키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댓글은 100%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류의 댓글을 다는 세력이 얘네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댓글이 달리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아하. 처음에 어떤 댓글이 달리는가가 이 기사와 이 댓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할 수도 있다라는 댓글의 기능을 과신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댓글은 무조건 누가 와서 욕하기 전에 급하게 빨리 한동훈 장관의 이건 어떤 한동훈 장관 개인의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혹시나 경찰을 동원한 것에 대한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카바를 쳐놓으면 선카바 댓글. 네. 이게 국어 조합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네. 한문이랑 영어가 합쳐진 거니까 이게 외국어가 합쳐진 단어죠. 선카바를 친 거죠. 근데 그게 치려는 마음이 너무 과했던 나머지 급해. 너무 과하고 급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 거야. 제 혐의는 그래요. 뭐 저는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뭐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타당한 분석을 한 것 같고 그 의도 자체는 말 그대로 이렇게 첫 댓글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쓸데없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한 나머지 과한 언어가 쓰였다. 요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과한 언어를 쓰게 되면 이제 반드시 역작용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가령 오늘 제가 본 영화가 제가 이제 라방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뭐 그렇다고 완전히 완전 말도 안 되는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봐줘도 좋게 보긴 좀 힘들어요. 네. 근데 누군가 거기에 이 영화 만드신 감독님 천재 막 박성웅 연기 세계 1위 막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면 뭐야 이거 알바야? 이런 생각 바로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약간 거부감이 들죠 오히려. 바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평정심이라는 게 이건 약간 제가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데 이 경험을 약간 우리한테 있는 경험으로 치환시켜보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생각 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는 평정심을 지키사 경찰서 강력반을 투입시켜서 이거 찾게 했고 꼼짝도 하지 않으셨다. 너희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해도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심리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과하게 그러니까 칭찬하다 보니까 과하게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는 어떤 의식과 의도가 투영돼 있냐면 한동훈은 범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니들하고 같은 급이 아니야. 우리들하고 같은 급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 또는 적어도 그런 분위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 이 부분은 분명히 작동하고 있어요. 제가 교수님 옆에서 좀 주워들은 게 있죠. 그러니까 왠지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본 사람은 웃기잖아요. 근데 이 평정심이라는 단어는 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고 웃기게 만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너무 과하다는 문제는 알겠고요. 그래서 그게 과한 칭찬, 다시 말하면 실제보다 너무 부풀리는 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인정할 텐데 이게 단순한 부풀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풀린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보다도 더 이렇게 키우고 뭐 더하고 덧붙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위아래 근데 수직적 질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 굳이 말하면 성인의 반열? 임금의 반열 이런 거 비슷한 거. 우리하고 급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존재에게 우리가 쓰게 되는 자신을 과도하게 비하하고 남을 높이는 그런 식의 방식을 쓰잖아요. 우리가 기분 나쁜 이유는 같이 떨어지는 게 기분이 나쁜 거거든.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왜 네가 좋아하고 네가 이렇게 숭배하는 건 이해하는데 왜 우리를 다 같이 떨어뜨려 버리니? 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저 사람을 올려치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밑에 깔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평정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신급의 존재, 성인급의 존재 또는 우리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존재로 저를 치올리면서 우리를 밑으로 내려치는 그런 동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버린 거지. 그게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구나. 핸드폰 잃어버리면 당황하는 우리는 평정심이 없는 놈들이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평정심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존재지. 하지만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는 그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고. 그렇지. 우리는 어차피 경찰도 못 부르잖아요. 그러네. 일단 거기서 급이 달라. 근데 너무 이게 역작용이 일어날 것 같지만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에 보다 보면 한동훈 장관 찬양하는 그 쇼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제가 보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궁금해서 몇 개를 봤더니 인스타가 또 내가 본 건 그대로 또 골라오잖아요. 엄청 골라주지. 기가 막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우리 해시민들이 아무리 교수님을 좀 추앙하는 면이 있다고는 해도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가령 뭐 교수님 오른쪽 콧구멍이 예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칭찬하고 이러진 않잖아. 갑자기 간지러 막. 근데 거의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민망하죠. 단순히 부풀려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남을 낮추고 자기를 막 낮추고 나만 높이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과공비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과공비례. 네네. 과하게 이제 남을 공경하면 오히려 예의가 바른 게 아니라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과공비례함을 칭찬을 받는 당사자는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과공비례 앞에서는 그게 예의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돼. 그렇지. 그럼 그냥 넘어가고 계속 할 테니까. 그렇지. 그러면 너는 계속 아부하란 얘기야. 남들 다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아부하고 나는 이렇게 올려침이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를 나는 즐긴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거든.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느낀 이상한 점이 이거였구나.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 사람은 이제 칭찬도 너무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서 취급받는 걸 되게 즐겨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 댓글을 뭐 지시해서 쓴 거라든가 이걸 보고 뭐 좋아한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 주변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 되게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언어도 있었을 테고. 네. 그러면 제지하거나 쓰지 말게 하거나 뭔가 의사 표시들이 나와야지. 그렇지. 네. 네. 그건 그냥 놔두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네. 예전에 어떤 감독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감독님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약간 감독님 안에 숨어있는 어떤 천재성이 있나 봐요라고 얘기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저는 천재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정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과공비례라고 느끼셨나 봐요. 그렇지. 그 순간에. 네. 근데 나는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꼈거든. 네. 그렇죠. 난 사실 그 감독님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걸 알고 던진 얘기고 그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뭐 조금 잘한 건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라고 겸양을 떨면 이 어떤 대화가 딱 예쁘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게 없어. 과한 칭찬이십니다가 없어. 네. 한동훈 장관님은 과연 이 평정심이라는 칭찬이 마음에 드셨을까? 저는 뭐 머쓱할 수는 있어도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보면.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겸손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훌륭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 같아요. 맞아. 네. 제가 이제 요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예전에 외교관 같이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드라마니까 좀 더 예쁜 사람들이 나오고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포장이 돼 있는 건 맞지만 저는 사실 외국 외교 공무원들 많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외국 관료들도 많이 보고요. 이른바 우리가 좀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얘기되는 나라들의 중요한 특징이요. 엘리트거나 뭔가 이게 관료거나 공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품격이 있어요. 네. 그거는 옷 잘 입어서 나오는 품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자본이거든요. 브루디에가 얘기하는 아무나 극복이 잘 안 되는. 굉장히 오래 누적돼 있다라고 하는 느낌 주는 말투라든가 사용하는 단어, 약간의 유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이게 단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을 제가 깎아내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질이 좀 낮아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정도 가지고 패셔니스타라고 얘기하고 말 잘한다고 얘기할 정도의 대중들이면 정말 이게 우리 엘리트가 너무 그동안 수준이 낮으니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 정도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까지 보면서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젠장 우리나라 대통령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게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답답해. 팩트다. 팩트야. 이렇게 말을 못하지. 팩트야. 말이 세련되지도 않고 막 진짜로 단어도 그렇고 액션이나 이런 게 너무 어린 제 눈에도 너무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확실히 좀 나아지더라고. 그래도 김영삼이 그래도 그 전보다 낫고, DJ가 가지는 화술이 훨씬 낫고, 노무현 대통령이 훨씬 더 나아졌고, 물론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꺼지면서 또 이제 다시 돌아가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나아지길 바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유키즈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영국 대사 만나서 하는 그 코너가 있어요. 보시면 거기에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도 나오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거 딱 보시면 우리가 왜 영국 신사의 나라라면 웃기지 말라 그 섬나라 그 원숭이들이 무슨 신사고 젠틀맨이냐고 걔네들 들어온 지 많이 해서 그렇지. 그 역사하고 이른바 신사도라고 하는 걸 제발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식이나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쌓여있는 품격이라는 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딱 보면 적절한 때 하는 유머, 선해 보이는 얼굴, 외교관이기 때문에 쓰는 적절한 외교적 언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딱 보면 직업 외교관이란 확실히 저런 거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이거를 딱 보시면 이게 그 나라에 쌓여있는 이런 문화적인 어떤 자본이라든가 그리고 한 직위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 품격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그렇게 우스운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흔히 말해서 고스톱 쳐서 떠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 정말 큰일을 하고 있다. 물론 이미 늦었는데 왜냐면 문화자본은 지금부터 갑자기 쌓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직업 정치인들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참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품격 있는 정치인 그리고 품격 있는 어떤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이렇지? 저는 정말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히나 선출직 공무원이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저지를 소탈한 걸로 포장해 주는 것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WGP님이 거기 계층이 아예 분리되기 때문에 그건 그들에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네, 그거는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유럽이 계급 사회가 없어졌어도 계급적 전통이라는 게 있고 영국 사회는 특히나 계급적 전통이 있는데요. 직업적인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나중에 채용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은 확실히 평민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영국인들을 구별하는 눈으로 보면 그런데도 품격이 있어요. 아, 영국은 공무원을 아예 계층을 따로 해서 뽑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특히나 직업적 외교 공무원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체로 가계로 내려오는 그게 그런 있어요. 의미에서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문화자본이 당연히 더 있지. 그런 의미에서 있지 않으면 가기가 힘들어. 그건 맞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건 직업에 프로페셔널리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 이후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났는데 이 정도면 할 만한 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양반 문화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누적된 문화가 없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네. 네. 또 민주화의 경험 플러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 중에 안 좋은 계급 문화는 버리고 좋은 선비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되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사람을 정치인으로 안 뽑고 그다음에 좋은 정치인이 직업 공무원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민족 통제가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예요. 민주적 정당성이 가지는 힘을 직업 공무원들은 압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로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품격도 있고 내용도 갖추고 있으면 복종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직업적 공무원이 보기에 늘공들이 보기에 갑자기 들어온 어느 순간 들어온 이 공무원이 결국은 낙하산으로 내려 꽂혔고 천박하기 그지없는데 단지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때려잡고 있다라고 하면 복지부동해요. 훨씬 더 눈치 빤하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나 윗사람의 행동 거지가 천박할 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전혀 들지 않죠. 네. 그리고 밑에 물이 망가져요. 지금 감사 사무총장 하는 짓 보세요. 맞아. 철저히 망가져. 그 사람 자기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라고 그렇게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말하는 투 보십시오. 거의 뭐 우리 형님 그런 문화죠. 네. 그 사람은 또 늘공 출신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직업적 그 선출직 정치인, 선출직 공무원과 이 뭔가 고시를 통과했던 공무원 사이에 천박함의 유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천박하다가 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얄팍하다는 뜻입니다. 얄팍하다. 박하다가 얇다는 뜻이고요. 천하다가 얕다는 뜻이에요. 얕고 얄팍하다. 얕고 얇다는 뜻이야. 얕고 좁다. 예. 뭐 이렇게 되게 얇아서 진짜 바스라질 수 있고 너무 얕아가지고 담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천박하다는 말이. 이거는 대단히 중립적이면서도 훌륭한 말입니다. 사실 전봉준의 눈빛 보십시오. 그래, 맞아. 호랑이지, 호랑이. 그 농민이 그 어떤 양반들보다도 민족주의 정신도 대단했고 그 계몽적인 어떤 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다리가 거의 잘리는 지경까지 당해가지고 그 가마에 얹혀지면서 그 얼굴 표정 보세요. 맞아. 이건 큰 사람이다라는 느낌 주잖아요.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진중함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젊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한테 느껴지는 그 의연함을 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천박의 냄새가 풍깁니다. 젊고 어리고의 문제도 아니고 천하고 뭐 계급적으로 신분이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덕성의 문제입니다. 경박하고 천박한 단어를 쓰면 그 사람이 진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쓰고 생각 없이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진중해집니까? 그렇지. 그건 천박한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평정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기분이 나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 남들은 너무 낮은 급으로 만들고 이 사람은 너무 신급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언어가 이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고 다들 기분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근데 평정심은 사실 정말로 훌륭한 단어거든요. 네. 저는 정말 평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아까 아파테이하고 아타렉시아 나왔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과 평정심과 같은 상태를 추구하는 사람의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흔히 쾌락주의하고 금욕주의라고 해서 대립되지만 현대인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참 진리에 이르는 길이야. 또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는 길인데 어떤 사람은 욕망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상태가 최상의 상태라고 보고 욕망은 그래서 금하는 것, 줄이는 것으로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철학자가 있었던 거고요. 또 반대의 철학자들은 쾌락을 그렇게 너희들이 낮게 취급하고 욕망을 낮게 취급하지 마라. 욕망과 쾌락은 실제로 그 존재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쾌락주의가. 아니구나. 네. 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는 동물로서 생명체로서 가지고 있는 순수한 욕망들이 있거든요. 이 욕망을
어떻게 채움으로써 그거보다 더 높은 상태의 쾌락을 만들어낸다. 이 부분이야. 네. 단순하게 욕망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난데. 네. 그러니까 왜 그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극락. 예. 불교는 금욕주의 아니야? 이상하죠. 근데 왜 극락 즐겁다는 거야. 극락 극도로 즐겁다는 거거든.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교는 금욕주의인데 고기도 안 먹을 그렇죠. 정도로. 속세와 연을 끊어버린. 왜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상한 일이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죠? 네. 사유를 너무 많이 하면은 감각적으로도 너무 즐거운 거 아닐까요? 사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 꼭 그게 불교에서 사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실제하는 세상을 충분히 감각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의 쾌락이 아니어도 그런 수행만으로도 감각적인 쾌락을 뛰어넘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말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건 센슈얼하다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1단계적인 감각이나 욕망을 채우는 수준의 즐거움을 완전히 무시한다기보다는 그걸 어떤 일파에서는 그걸 통제하려고 하고 어떤 데서는 그걸 오히려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의 원래 기본 뿌리 두 개는 금욕주의 뿌리하고 쾌락주의 뿌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어느 게 좀 더 승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불교의 양상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보통 금욕주의적 전통이 이제 보통 많이 와 있죠. 근데 그래도 락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래서 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다만 낮은 단계의 쾌락에 머물러 있어서 문제라는 거야. 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쾌락을 언제나 추구해야 되고 그렇죠. 낮은 차원의 쾌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더 훨씬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 뭐 그 얘기를 할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교양대학을 한다 해도 그 정도까지 가야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정말로 대학이 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평정심이라는 말이 그 정도로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일파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정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 네. 그리고 이 평정을 유지하고 찾는다는 게 뭐냐. 평평해지고 정돈돼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되게 정돈이라기보다는 고요하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고요한 이 상태, 흔들리지 않는 이 상태, 그게 단지 침대냐 이거야. 전 에어 서스펜션 생각하고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그래서 이 평정심이라는 우리가 그냥 물론 일상어로는 그냥 쓸 수는 있으나 이게 정말로 칭찬하고 싶어서 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 무게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는 저도 그걸 봤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훈련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그 댓글을 쓴 분이 그러니까 뭔가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령 같은 걸 받았는데 그게 사실 안 좋은 잘못된 지령이었던 거예요. 지금 미친 수염님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그 개념 아세요? 아파테이아? 그게 뭐예요? 철학과 나와봐요. 철학과. 자, 그 아파테이아 쓴 사람 색출 들어갑니다. 이상한 거라고 있어. 이런 거 하거든요. 가수 테이가 사람을 때리면 맞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파테이아.